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단행할 경우 더 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정권 교체 의도는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뒤 관련 시설의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오늘 오후에 로보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이사가 이르면 7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가을쯤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중동 상황 여러모로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직접 타격을 단행했고 또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중이죠. 미군이 개입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는 중입니다. 네, 여기에 미국이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한하라라는 통보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모로 이슈들이 복잡한데요. 해당 업종 전략 잠시 뒤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오늘 오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관련 소식들도 같이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월러 연준이사의 7월 금리 인하 발언에 힘입어서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1%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상승분을 장 중반부터 고스란히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다우지수는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08% 오르면서 42,0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2% 하락, 6,000선 아래에서 계속 고전 중이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5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또 10만 달러를 그동안 안정적으로 지켜온 비트코인, 주말 사이 중동 이슈를 소화하면서 결국 10만 달러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핀비즈 맵을 통해서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졌던 건 에너지 쪽이고요. 부진했던 건 커뮤니케이션 쪽입니다. 구글과 메타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쪽이 상대적으로 고전을 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애플 굉장히 잘 가졌는데요. 2% 넘게 뛰어줬습니다. 2%라는 수치,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줬고요. 반대로 반도체 섹터에서는 기업별로 엇갈리면서 명암이 엇갈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는 월러 연준이사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월러 연준이사, 원래는 이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완화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면서 7월 금리 인하 지지 발언을 남겼는데요. 7월이면은 당장 다음 달이죠. 9월도 아닌 7월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가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4.37%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지금 외환 시장은 중동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주말 사이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지금 중동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죠. 이번 주에는 달러 강세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중동 전쟁,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S&P 글로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건 예비치고요.
무게감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이번에는 현지 시간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방위비 인상이 핵심 안건이 될 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과연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또 파월 의장의 하원 연설도 예정돼 있죠. 화요일에는 하원에서 연설을 갖고요. 수요일에는 상원에서 연설을 갖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연준 이사회 SLR 개정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회의 내용에 따라서 국채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목요일에는 1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 외에도 주요 기업 가운데서는 페덱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풍향계로도 알려진 기업이죠. 여기에 끝으로 나이키까지 실적을 발표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기업 이슈들 김현서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7개 기업 동향부터 체크해 보시죠. 두 기업만이 나란히 오른 가운데 나머지 기업들은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애플만이 소폭의 상승.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두드러집니다.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는데요. 기업들을 움직였던 이슈들 중에 하락시켰던 이슈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구글 먼저 체크해 보시죠. 구글 결국에는 과징금을 좀 못 피하게 될까라는 이슈가 나와서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이슈 들려오면서 알파벳의 주가는 3.59% 하락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ECJ, 그러니까 유럽 재판소가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EU가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걸 반박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죠. 이걸 상고라고 부르고 이 상고를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서 EU 집행위가 이야기했던 소송의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구글은 현재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걸 이유로 과징금 43억 4천만 유로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걸 상고한 게 기각이 된 거니까 저게 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 바클레이즈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블랙스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만약 저게 진행될 경우 최악의 결과값이 나올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라는 시나리오를 뜯어보겠습니다. 크롬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타 경쟁사에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실현될 경우 알파벳의 주가는 15%에서 25%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는 만약 저게 실현되면 구글의 주당 순이익이 30% 이상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이슈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지만 튀르키예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추가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는 8월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반도체주도 한번 톱어볼까요? 엔비디아 또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하는 방안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 기사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전 바이든 정부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수출 통제는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수출 통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체크해보면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만 금지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이 수출 통제를 약간 유예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좀 다릅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적용 유예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좀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 한번 체크해볼까요? 엔비디아는 이날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5%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국장에서도 반도체주의 움직임 동향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중동 전쟁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테슬라의 로봇 택시 드디어 오늘 오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3만여가 춤을 춘다는 이제 트리플 위칭 네, 데이였고요. 그래서 그 만기일 영향 때문에 시장이 하루 종일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5조 8천억 또는 6조 5천억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콜옵션 청산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시장의 하방 압력이 나타났던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그렇죠. 얘기가 이번 주 내내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이 개입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감행을 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선전포고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공습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례가 없는 그 공습이었고요. 아마도 시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미국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 파괴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란이 피해 보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고요.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이니가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하고 대응할 정도다. 끝까지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보복 공격을 예고를 했는데 우선은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나 미국의 대사관이 1차 타겟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예. 이로 인해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 WTI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영향으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도 10만 네. 달러가 붕괴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크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의 이 중동전 개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배후로 지목이 됐던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전격적인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미국 여론이 악화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사실 9.11 사태에 대한 응징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이란 공습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 공화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이 중동에서 처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까지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내 아마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이 이란의 보복 공격 내지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대표님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면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서로 교전하면서 핵시설을 과연 파괴를 했느냐, 네. 어떻게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당겨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WTI 유가의 그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74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80달러를 넘어가서 이번 주 내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100달러까지 막 일사천리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되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금방 갈수 있다고 있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번 주는 사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이 증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대로 이 발언을 가질 예정인데 관련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24일 날 이제 하원이고 25일 날 상원 청문회에 네. 참석을 하는데 사실은 뭐 FOMC 회의에서 했던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GDP 성장률 감소, 그 다음에 뭐 전망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PC 물가 지수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은 견조하다. 고용 시장이나 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견조하지만 인플레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라든지 금융시장 유동성, 안정성 유지에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아마 청문회에서 연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큰 재료였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소식들도 주말 사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라는 걸 네. 추진하면서 좀 전에 브리핑해 주신 대로 중국의 TSMC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 상무부가 지금 그 포괄적 면제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영향과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도체 우려, 그다음에 또 제약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최대 리스크는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유가 추이를 계속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테슬라. 드디어 오늘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테슬라 관련 소식들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로보택시 시범 운행 네. 하는데요. 이제 테슬라 직원이 조수석에 탑승객과 같이 이제 동승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자율주행 레벨 단계에서는 레벨 4입니다. 네. 레벨 5가 되면 운전석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레벨 4 단계인데 문제는 그 텍사스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 7명이 자율주행 안전법이 발효되는 게 9월 1일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런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 운행을 좀 연기해달라라는 걸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X에 대해서 EU 집행위가 디지털 서비스법에 의해서 규정 위반 여부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스타쉽 폭발 사고 있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장 초반 상승을 뭐 하다가 또 밀리는 움직임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7월달 인도 뭄바이와 뉴델리의 첫 쇼룸을 오픈한다라는 거. 그래서 모델 Y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 중국에서 메가팩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로보택시 운행에 반대를 하는 시위대가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 FSD 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사망자와 충돌로 인한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 안전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발표가 사실 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사실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사실은 기대감이 작용한다 그러면 강력한 반등 시도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뭔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동안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에 중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스탠스를 드렸는데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중동 리스크가 또 이 빅테크들한테는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봤고요. 바로 여기서 엔비디아 얘기도 같이 나눠보죠. 엔비디아 주말 새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분이죠. 네. 캐시우드가 오랜만에 매수에 나섰다고요? 네, 캐시우드 쪽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네. 이제 엔비디아 재매수에 나선 게 이제 좀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면제를 철회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제 폭스콘이 AI 서버 생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방안이다라는 거를 논의 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호재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젠슨왕 CEO 자체가 앞으로 향후 10년은 로봇과 자율주행차 시대다라는 걸 하면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두 제공해서 자율주행차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또 했었고요. 그래서 바클레이즈가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또 블랙의 수요가 강력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200까지 높였다는 거 이제 주목할 만한 뉴스였는데요. 지금 주가는 $143 정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3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시장이 보통은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반도체 관련 중국과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라는 거와 중동 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또 대기 매수세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하락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좀 방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서클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죠. 서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폭등한 기업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서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정말 폭주 기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가가 $31인데요.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240예요. 대단하네요. 7배가 오른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정말 뭐 입이 딱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는데 다만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000가 붕괴됐다는 그렇죠. 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지니우스 법안 통과시켰다는 것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건 이미 다 아실 네.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연달아서 경쟁 앞다투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월마트에 이어서 지금 JP 모건도 JPMD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한 토큰을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그렇죠.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성은 굉장히 앞으로도 돋보일 거지만 지금 악재에 의해서 하락할 경우에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락할 요인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 법안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겠지만 급격한 상승 뒤에는 이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들이 항상 나오죠. 서클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이제 휴장 전날에 16%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4% 넘게 뛰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코인베이스는 이제 룩셈부르크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암호자산시장법 그 라이센스를 확보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해서 코인베이스
페이먼트가 출시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또 특히 이제 뭐 프리젠트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이 5년 뒤에 시총 3조 3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코인베이스 CEO도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이용자를 유입하는 핵심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고점이 349달러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45도 각도로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3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 불안,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하로 급락했다는 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조정이 커지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